세이브 해 가지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일찍 끝내는 걸 원해서 저는 제가 계속 붙들고서 많은 정보를 드린다고 하는데 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을 저도 좀 확실하게 굵고 짧게 해 보자.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그 피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상품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아니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떤 성분이나 어떤 기술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항상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것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컨셉 보드에다가. 그래서 이 컨셉 보드를 좀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컨셉 보드에는 by 이게 인제 우리는 reason wh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셉 얘기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reason why가 뭐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그걸 구매해야 되지? 구매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를 컨셉에 반드시 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가 쓴다는 거야. 이것이 reason why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타겟도 정해져야 돼요.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게 혜택을.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 거기에 플러스 브랜드 네임까지 포함되는 거. 요것이 컨셉 보드의 기본 구조인데 요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라는 거고, 뒤에 제가 컨셉 보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보셔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은 제품의 다른 컨셉. 뭐 담배는 별로 좋은 컨셉은 아니지만 아무튼 담배가 말보로라는 브랜드 자체가 처음 나올 때는 여성용 담배라고 이렇게 컨셉을 정했어요. 그래서 인제 말보로 마일드 에스 메이 이렇게 했는데, 이 여성 이 당시만 해도 뭐 옛날이니까 여성 흡연자들의 수요 시장이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컨셉을 전환한 거죠.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거는 뭐 영웅무궁한 건 아니죠. 뭔가 우리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컨셉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개발했잖아요. 그 제품을 그냥 개발해 버렸다는 거는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 제품이 출시됐는데 소비자들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대. 그러면 그 순간에 뭐냐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돈으로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허비가 되는 거죠, 실패를 하니까. 근데 컨셉 보드란 뭐냐면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지우개만 있으면 돼요. 그걸 수정하고 '아 이거 싫다.' 그러니까 그걸 지워 버리고 '좋다는 게 뭐야?' 그걸 찾아내서 다시 좋다는 얘기를 해 주라는 거죠. 그것이 컨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컨셉 보드는 여러분의 뭐 어떤 투자 자산을 절약시키기도 하고 매번 바꿔도 돼요. 왜?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튜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드디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자, 풀무원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하면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공감을 했잖아요. 그죠? 정원님도 좀 이해했죠? 어떤 뜻인지? 네. 예. 이해했어요. 예. 근데 정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풀무원이 갖고 대박을 나고자 제품을 만들었어요, 라면을. 네. 근데 라면의 이제 특성을 보면 원래가 뭐냐면 유탕면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 포장지 뒤에 보면 제품의 유형 별로 안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음. 뭐라고 라면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유탕면. 그걸 인제 기름에 튀긴 면을 우리가 보통 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름에 튀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컨셉은 자연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합성 첨가물도 안 썼대. 그러니까 아주 풀무원답게 만든 거죠. 그게 생가득 생라면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기름에 안 튀기다 보니까 기름에 튀긴 거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유통기한이 짧다는 건 뭐냐면 위치가 틀려요. 일반 라면들은 그냥 선반 가운데에 있는데 얘는 선반에 들어가면은 유통기한도 짧잖아요. 금방 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라면 사러 냉장고를 가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가죠. 왜? 이제 거기에 많아졌으니까. 옛날에는 안 가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 눈에 들지 않으니까 선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컨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풀무원이니까 기름에 튀긴 그 라면 이 얘기 못 해. 합성 첨가물도 안 넣었어. 자연이기 때문에. 이게 싹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망하면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뒤늦게 하는데 아까처럼 컨셉 보드를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여기까지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진한 국물 맛, 생갓, 생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맛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뒤늦게 하는 거예요. 식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 컨셉을. 근데 그럼 이게 성공을 했느냐? 이것도 성공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어떤 그런 벽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면이 잘해서가 아니라 라면은 기름에 튀긴 게 사실 많아요.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하고 좀 테스트를 한번 더 할 건데 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라면을 안 드세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길이 찾아지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자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울님 이제 물어봐야지. 자맛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자맛? 자맛이요? 예. 아니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라면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잘 안 먹어요. 아 그렇구나. 아 잠깐만요. 아 이게 바뀌었네. 아 이게 제가 바꿔 놓고서 이게 또 화면에 안 들어갔네요. 자연은 맛있다라는 브랜드가 생겼어요. 자연은 맛있다. 이게 풀무원의 새로운 라면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라면으로 해 가지고 이 합성 첨가물 기름에 안 튀긴 거 이게 안 오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라면을 개발한 거예요. 자연은 맛있다라는 게. 근데 거기서도 성공을 못 해요. 근데 혹시 꽃게 짬뽕 들어보셨어요? 꽃게 짬뽕? 뭐 다울님은 안 좋아하시니까는 답을 못 할 거고.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 자맛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화장품에 너무 열심히니까 뭐 라면 같은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연은 맛있다 해서 꽃게 짬뽕이 좀 대박까지는 아닌데 중박을 쳤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입맛으로 적응을 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맛이었던 거예요. 맛. 그러니까 꽃게도 맛있잖아요. 근데 해물도 들어가니까 꽃게 짬뽕이니까는 해물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겠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라면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맛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떤 첨가물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라면을 소비자가 찾는구나 하고선 깨닫게 돼요. 이것이 자연은 맛있다라는 브랜드가 그나마 죽지 않고 좀 회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같은 운동화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워킹이라는 개념의 컨셉을 집어넣은 것이 이제 프로스펙스의 W 운동화, 워킹화라는 어떤 그 안에서의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시킨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퀴즈를 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판을 여기다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이 화이트보드가 보이시나요? 네. 예. 네. 오케이.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밀러 라이트. 혹시 이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밀러, 밀러라는 브랜드. 밀러? 예. 밀러가 뭐지? 맥주인가? 맞아요. 맥주 맞습니다. 근데 맥주 브랜드인데 뒤에 라이트를 쓴 거 보니까 뭔 것 같아요? 더 뭐 가볍게 막 그 온도를 아니 뭐지? 도수를 낮춘 거? 그것도 저 되기도 하고요. 저칼로리. 저칼로리. 음, 아, 저칼로리 맥주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컨셉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누가 먹을 것 같아요? 여자, 남자. 여자가 먹을 것 같아요. 여자. 여자. 여러분 얘기를 그냥 받아 쓸게요. 자, 뭐 맥주라는 게 꼭 저걸로 할 건 아니지만은 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누가 먹을 것 같아요? 고학력자. 5학년. 예, 고학력. 제가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를 그냥 적어 줄 뿐입니다. 직업으로 보면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일 것 같아요. 네, 화이트. 또 하나만 더 할까요? 많이 했으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먹을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정원님이 거의 다 얘기했죠, 지금. 아,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책임지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어쨌든 우리가 타겟을 정한 것 같아요. 컨셉을. 저칼로리.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밀러 맥주 회사에서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제품을 출시했어요. 자, 성공을 했을까요? 어떡할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어땠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지금까지 다 얘기하다가 다른 소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쵸? 뭔가 저한테 네. 낚인 느낌이 들죠. 아주 대실패를 합니다. 자, 대실패를 하고 나면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1번 사표 쓴다. 2번 시장 조사를 한다. 다시 시장 조사를 시장 조사를 한다. 예, 시장 조사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하면서 소비자한테 이제 물어봤겠죠. 시장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아, 잘못 썼다. 23.5. 뭘까요? 그냥 예측을 해보세요. 23.5가 뭐지? 맥주를 마시는 남녀를 구분해 보니까 여자 소비자가 23.5%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여자분들보다. 그러니까 적은 시장을 지금 향해서 간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고학력자가 마시는 술은 뭘까요?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보이죠? 네. 예. 양주, 비싼 술, 고학력자는 어떤 거 주로 마셨을까요? 앱솔루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지? 전형적으로 맥주는 싼 술이, 그러니까 싼 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용직들이 대부분 먹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먹는 술이 대부분 맥주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3번은 화이트가 아니라 블루 칼라. 칼라. 아주 100% 다 틀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렇구나. 예. 맨 마지막도 또 재밌어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아예 안 먹어. 그렇죠. 금주로 했다는 거예요. 음주. 이런 차이가 났던 거예요. 아, 이제 아가 이제 뭔가 느낌이 오나요? 네. 예. 자, 그럼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반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가야 네. 되는데 제대로 가려다 보니까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작업을 들어간 거죠. 너무 재밌네요. 재밌죠? 이런 실수를 많이 네. 한다니까요. 첫 번째, 불만 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맥주를 마시면은 뭐가 불편할까요?
맥주 드셔보신 분. 맥주 먹으면 어때요? 너무 배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불러요. 이게 정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불만사항이 배불러요. 자, 두 번째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불만사항을 10가지 다 들어주면요 또 실패해요. 가장 중요한 뭐 3가지 아니면 뭐 1가지, 2가지 정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 두 번째 거는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맞았어요. 배부르다. 두 번째가 탑2로 이렇게 하는데 탑2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맛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약간 쌉싸름한데 좀 고소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컨셉이라는 건 뭐예요? 자, 배부른 게 불만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배 안 부르게 하려면. 그렇죠. 배 안 부르다. 네. 근데 이건 한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로. 그냥 영어로 배부르다는 거 아니 음. 배부르가 뭐지? 뭐더라 생각이 안 나. 낫. 낫은 들어가야지. 풀? 이런 거요? 낫 배부르다가 뭐지? 뭐 배부르 풀, 뭐 이런 건데. 낫풀? 아니면은 F는 낫풀? 맞아요. 근데 제가 다시 지우고 있잖아요. 팻. 낫팻. 예. 근데 낫다. 배가 낫팻. 안 부르다는 게 낫으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마다 좀 취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덜 배부르다. 이게 좀 낫겠죠. 레스펙. 멋있죠. 레스펙. 멋있는. 멋있네. 그렇죠. 그다음 맛은 뭐예요, 영어로? 테이스티. 맞아요. 테이스트. 테이스티. 근데 맛이 고소하다 그러는데 고소하다는 것보다는 맛이 좀 좋다 하는 거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맛도 좋다. 기준이 좀 그렇잖아요. 굿. 아니 굿인데 위에 레스니까 비교급이니까. better. 제 수업에는 영어도 합니다. 이렇게 문법에 맞춰서. better. better better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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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자, 컨셉이 네. 나왔어요. 뭐예요? less. 다시 한번 쓰면 respect, respect. better. better taste. 맞습니다. better taste. 이렇게. 이게 컨셉이에요. 왜? 불만사항을 딱 했는데. 자, 이 컨셉이 만들어졌어요. 컨셉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컨셉을 알려야겠죠. 광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다 광고를 할까요? 이제 여기로 와야죠. 여기 블루 칼라예요. 일용직 아까 고용 노동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수리 돼?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뭘까요? 집을 문을 열고 들어왔어. 씻어. 제일 먼저. 이게 제일 먼저 씻는다? 아니면 아니면 소파를 뒤진다?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 문을 연다? 그것도 아. 있는데, 그럼 1, 2, 3번 중에서. 자, 1번 씻는다. 2번 소파를 뒤진다. 3번 냉장고 문을 연다. 정원님은 냉장고? 냉장고 문을 네. 연다.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소파에 먼저 앉을 것 같아요. 소파에 앉는다. 맞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쉬려고. 너무 힘들어서? 네. 소파에 딱 앉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대요. TV를 켜요. 맞아요. TV를 튼다. TV. 예. 맞아요. 맞아. 소파에 앉아서 TV를 킨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볼까요? 코미디? 이 사람들 예능. 봐야 돼요. 이 사람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계속 일용직 노동자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TV를 틀었어. 그리고 어떤 방송을 볼까? 코미디. 코미디. 드라마요. 드라마.
아니 오자마자 드라마를 본단 말이야. 어제 못 본 드라마가 있나? 그냥 광고? 그냥 트는 거 광고? 아니에요? 그냥 트는데 채널이 중요해요. 아, 이거 통계니까 뭐 여러분 틀려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월 단위 노동자니까. TV를 틀어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많이 본대요. 미식축구. 아,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위에서 이제 컨셉을 정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광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광고물을 만들어서 respect, better taste.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일용직 노동자한테 물어본 얘기를 이 광고에다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스포츠. 미국이니까 미식축구. 그것도 로즈볼이라고 해서 미식축구 결승하는 날이에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아, 이제 감이 오세요? 예.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예,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보면. 음. 자, 컨셉을 만들었는데 내 생각대로만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좀 쏠렸겠죠. 그러니까 밀러 네. 라이트라는 이 네이밍에서 쏠렸고 저칼로리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이런 사람이 맛일 거야 하고 여러 번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마케팅 근시안입니다. 마케팅 근시하는 게 뭐냐면 그냥 책상머리에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좀 아, 조사만 했어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기만 했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컨셉을 만드세요 그러면은 이런 오류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이걸 가지고 내 타겟, 아. 그래서 타겟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걸 먹을 것 같아? 만약 화장품을 샀다 그러면 화장품을 누가 쓸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화장품 누가 써요? 그러면 타겟이 누구예요? 그러면 20대부터 40대 여성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대의 딸과 49살의 엄마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긴 잘. 돼요. 서로 딴 얘기를 해서 그렇지. 예? 생각이 틀린데 우리는 타겟을 똑같이 잡아요. 입는 옷도 틀릴 거고요. 좋아하는 컬러도 틀릴 거예요. 같은 나이에도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같이 뭉뚱그려서 우리는 20, 40대 여성이 타겟이에요. 이런. 때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명확하게 좋아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타겟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타겟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컨셉이 좋아요? 여러분 컨셉이 아까 얘기했지 좋다 나쁘다에 대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게 만들려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아이디어 발명왕 중에 대박 성공한 부자가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발명왕이에요. 많이 개발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품 개발한 거에 혹시라도 성공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되도록해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재밌죠? 여러분이 한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밀러라이트가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는데 똑같은 부분이에요. 차이점은 뭐예요? 이런 거를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마케팅에 어떤 그런 본연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자,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재밌었나요?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되는데. 저도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많이, 재밌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틀리니까 더 재밌어요, 저는. 네, 하여튼 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컨셉 보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 히트 브랜드의 성공 방정식. 왜냐하면 우리가 컨셉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매출이 높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볼륨으로 해서 이제 V로 표시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는 뭐냐면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컨셉이 두 가지 역할을 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컨셉을 제시하면 이게 좋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는 거야. 그 기대감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컨셉을 얘기했을 때 새롭네, 다르네, 한번 사볼까 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것이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제품을 쓰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하는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얘기했던 컨셉을 대비를 해봐요.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이 똑같이 경험에서 나타나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재구매가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P라고 했는데 이건 퍼포먼스입니다. 이건 품질이에요. 제품의 퀄리티를 퍼포먼스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컨셉이 가지고 있는 거는 E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스펙테이션과 퍼포먼스가 두 가지 있어요. 자, 익스펙테이션을 좀 너무 높게 설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보통 과대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과대 광고를 하면 소비자는 그걸 믿어요. 그럼 기대치가 높아지죠. 근데 품질이 못 따라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재구매를 안 하겠죠. 그래서 오버 프로미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품에 있는 얘기들을 컨셉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표현해 줘야 돼요. 품질을 못 미쳐. 그럼 그거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달아나요. 여러분이 컨셉을 정교하게 하고 오버 프로미스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컨셉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을 컨셉이라는 게 그것이 아니라 팩트를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밀러 라이트처럼 오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가 또 볼륨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인지도도 필요해요. 브랜드 프로덕트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죠. 알아야지 그런 게 있구나. 또는 소비자들이 여러분한테 트라이얼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영업력 필요해요. 유통. 근데 요즘은 디지털에 대한 부분,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내가 브랜드 샵을 해야 돼. 이런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인스타에서도 여러분의 유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유튜브에서도 직접 판매가 가능해요. 이런 어떤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매출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컨셉이 여기에 쓰이기 때문에 매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컨셉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컨셉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매 시도, 컨셉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컨셉을 잘 만들면요 경쟁에서 이겨요. 왜? 아까 다른 점이 있었잖아요. 59개의 하트가 아닌 나는 스마일을 얘기했었는데 소비자들이 나한테 눈길을 주잖아요. 눈길을 주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감, 매력, 이왕이면 매력을 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억에 남기 위해서 컨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매에 대한 기대감이고, 자, 그러니까 구매를 한 이후에는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성공한 어떤 이런 안도감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콜 같은 것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피콜을 하고 홈쇼핑 같은 데서 쿠팡 같은 경우도 요즘 특급 배송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빨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 홈쇼핑에서 조사를 해보면 구매를 한 이후에 주문 취소가 많이 나타난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품이 도달하기 전까지 구매 취소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고 나서는 구매 취소나 아니면 그때는 반품이겠죠. 환불에 대한 요청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충동 구매를 혹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급 배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배송을 빨리 해주니까 구매 취소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안도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피콜의 역할은 뭐냐면 잘 사셨어요. 진짜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좋은 제품을 사신 거예요 하고선 해피콜을 해주면은 이분이 이제 구매자가 내가 충동 구매가 아니라 좋은 제품을 잘 샀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낀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강제로 부모님의 오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셉과 이 브랜드에 대한 역할들도 이게 조사를 통해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어떤 적합도에 대한 부분인데 품질이 좋아도 브랜드에 추구하는 이미지가 틀릴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가끔씩 감점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네임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자, 브랜드의 역할을 보면요. 이게 시대별로 좀 틀립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공급하는 상품이 많지 않을 때는 일단 알려지기만 하면 돼요. 어떤 기능만 설명을 해줘도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고서는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경쟁의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저 제품과 뭐가 틀려 하는 이 USP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기 핵심은 뭐냐면 차별화예요. 나는 저 제품과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는 이 굿 베네피트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된 거고요. 또 이 미투 제품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퀄리티가 비슷해졌어. 퀄리티가 비슷해지다 보니까 브랜드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내 느낌하고 저기하고 맞아. 그러니까 난 저 제품 쓸 거야. 그러니까 퀄리티가 비슷한 상태에서 브랜드를 이제 중심으로 가게 소비자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면 굿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도 비슷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켜줄 것이냐. 같은 성분에 대한 얘기, 같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 그러면 나는 소비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타겟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쪼개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의 강도라든지 정보량에 따라서 이 쓰이는 같은 컨셉이라 하더라도 쓰임새가 틀린 컨셉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의 컨셉은 뭐냐면 결국 아까 이제 매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컨셉이 필요한 건데 이 팔리는 힘이라는 거는 필요한 힘, 그러니까 그 제품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한 거죠. 플러스 경쟁사 대비, 경쟁 브랜드 대비 내가 뭐가 낫다는 USP 컨셉, 그다음에 선호되는 컨셉, 그다음 기억되는 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팔리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하고 또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소비자가 가까이 있을 때는 직접 체험하는 거, 시연이라든지 뭐 시음 이런 것들 테스트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 있을 때는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왜? 저걸 아직 내가 써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광고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가 필요하고요. 가까이 있을수록 직접 써보는 것이 중요한 컨셉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컨셉은 앞서 얘기한 대로 팔리는 힘에 대한 건데 알리는 힘, 그다음에 혜택을 느끼게 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MBC 컨셉은 메인 베네핏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은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을 때 뭐 어찌 보면은 가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어떤 화장품과 완전히 다른 거. 스틱이네. 야, 화장품을 스틱으로 만들었대. 그 얘기만 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카피 제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가위는 다른 얘기를 해야겠죠. 아, 우리는 원조야. 아니면 우리는 뭐 쟤네들이 못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뭐 특허를 가지고 있어. 뭐 다른 부분을 뭔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USB 컨셉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벗어나서는 이 제품의 차별화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감성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김고은이라는 어떤 그 모델을 통해서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 아니면 되게 앞서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톤 앤 매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브랜드의 디자인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EIB 컨셉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감성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유니크 UPP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더 벗어나는 뭔가 확실한 어떤 이미지를 포지셔닝 해 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경쟁사 대비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MBC 컨셉은 새로운 어떤 장르, 카테고리를 얘기해 주는 거, 뭐 USB 컨셉은 우리의 제품의 독특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거. 그다음에 EIP 컨셉은 감성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UPP는 소비자의 머릿속에다가 인식을 심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제품에 본다면 이렇게 USB 컨셉이 있고 이거를 테두리에서 싸고 있는 감성적인 컨셉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이만큼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도 컨셉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표현하는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USB 컨셉으로는 우리가 제주 헤리티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EIP 컨셉은 좀 더 자연주의적인 어떤 피부에 휴식을 주는 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가서 강의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요. 이거를 좀 한번 홈페이지에 있는 브랜드마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설화수는 아시아의 지혜를 담은 홀리스틱 뷰티래요. 감이 오나요? 아무리 EIP 컨셉이지만은 이 설화수 하면 우리가 그냥 한면을 보면 그냥 한방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USB 컨셉으로 본다면 한방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감성적이라 하더라도 좀 애매모호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아시아의 지혜를?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뭐 전통적인 한방의 어떤 비방들 그런 것들을 뭐 이 브랜드가 표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아모레퍼시픽은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 타임리스 뷰티. 이것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아주 이 국내 최고의 회사의 경우도 이 컨셉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좀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빛나는 매력 만들 수 있어요, 라네즈. 이게 카피라이팅이지 이거는 컨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컨셉이라고 그나마 제일 컨셉다운 건 이거예요. 바다의 생명력을 피부에 전하는 마린 코스메틱.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죠. 릴리코스라는.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성분으로 아 피부를 건강하게 해 주겠구나. 가장 컨셉다운 건 이거예요. 마린 코스메틱 릴리코스. 꽃의 힘을 너에게 마몽드. 마몽드는 좀 바뀌었죠. 예전에 보면은 뭐 이영애 광고를 할 때는 뭐 산소 같은 여자 그것 때문에 또 어프로치 한 거죠.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 자체가 뭐 이영애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되게 산소 피부에 좋겠구나. 산소가 호흡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피부가 호흡한다. 이런 개념에서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컨셉을 좀 바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마몽드의 가격대가 이제 저가대로 흐르다 보니까 좀 거기에 성분들도 좀 바꾸고 싶었고 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당신을 위한 스킨 큐레이션. 이 베리떼는 이제 방판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컨셉을 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이즈 스윗 에뛰드 하우스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사실은 에뛰드는 뭐 많이 바뀐 컨셉이 진짜 이리저리 움직였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는 뭐 공주라는 개념도 갖고 뭐 되게 놀이터 같은 개념도 갖다가 뜬금없이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에뛰드 하우스를 만들고 나서 주 타겟이 사실은 젊은 층이 아니라 어린 층들이 많이 왔어요. 오히려 뭐 중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와서 인제 테스터만 잔뜩 써고 구매는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오히려 뭐 에뛰드가 추구하는 바를 그렇게 중고등학생을 타겟해서 체험의 장으로 이끌었었으면 그 친구들이 10 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됐을 때 오히려 에뛰드를 더 이렇게 추억하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니스프리는 내추럴 베네피트 프롬 제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리메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이제 헤라 같은 경우가 되게 지금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거기에 이제 제품력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는 되게 고급화되고 프리미엄화 됐는데 제품과 연동성들이 좀 적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리따움 같은 매장들도 컨셉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에서 이런 컨셉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컨셉을 만드는 거에 익숙치 않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LG의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LG가 또 브랜드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비방의 현대적 재해석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이게 이제 뭐 후가 가진 어떤 컨셉에 대한 얘기고, 숨 같은 경우도 뭐 발효라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적합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컨셉의 역할은 아까 뭐 여러 4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차별, 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단계에서 컨셉의 역할을 보면 출시 단계에서는 설계 도면이 되고요. 인지 단계에서는 브랜드의 기준, 포지셔닝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구매 시에는 구매의 중거가 되는 것이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유지할 때는 이제 뭐 브랜드의 호감도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재구매에도 컨셉의 역할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 컨셉의 종류별로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시기별로 아까 우리가 3번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어떤 때 이게 쓰느냐. 그래서 뭐 USP 컨셉은 상품을 설계할 때 하는 부분들, UPP는 광고를 인지시킬 때 필요한 부분들, 또 구매 시에는 뭐 USB 컨셉과 이제 MBC 컨셉이 같이 활용되고, 호감도를 주는 거는 이제 감성적인 컨셉, EIP 컨셉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또 경쟁 강도에 따라서 쓰이는 컨셉의 종류가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컨셉들을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컨셉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 소비자 니즈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미충족도, 그러니까 영어로는 unmet need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충족도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절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컨셉,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은 소비자가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미충족도가 낮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강제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컨셉과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 언맷 니드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도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백진아님, 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뭐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처방전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약국 가서 약을 샀어. 뭐 또 한 2-3일치 주죠. 한 3일치 주잖아요. 네. 3일치 먹고 나면 딱 감기가 낫던가요? 아니요. 다 안 낫지는 나요. 않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근데 보통은 참죠. 그렇죠? 네. 병원을 또 가기가 귀찮아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 아, 내가 요새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하죠. 아, 이번 감기 되게 독하네 진짜. 되게 오래가네. 일주일 넘어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약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죠. 네. 약이 약해서 내 감기가 안 떨어졌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소위 말해서 미충족, 언맷 니즈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돼요. 약 얘기를 안 해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쇼핑몰을 보고 브랜디라는 쇼핑몰에서 너무도 이쁜 옷을 가디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모바일로 볼 때 너무도 이뻤는데 딱 보고 나니까 어깨도 이게 좀 처지는 것 같고 뭔가 단추 위치도 좀 밉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어요? 내 몸이 반품에 내 몸이 이제 명품스럽지 않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입어야 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반품 반품 맞죠? 맞죠. 네. 두 행동이 왜 틀릴까요? 기대치가 달라서 그 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상품의 카테고리가 틀려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의약품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 그러니까 의사의 권한에 의해서 의사가 당연히 나한테 맞는 약을 줬을 거야. 처방전을. 그다음에 네. 나는 약을 믿어야 돼.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돼.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네. 가디건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뭐 네. 디자이너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디자이너를 내가 디스할 수도 있는 거지. 네. 화장품도 이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백진아 음, 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소비자가 이거 바꿔주세요 할 때 소비자가 당연히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용품 영역에서는 컨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충족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품을 신제품을 냈는데 소비자가 싫다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내 제품이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내 컨셉이. 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미충족도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는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절대 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듀이트리가 마스크팩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메딜이라는 강력한 진짜 만족도가 99.9래.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봐야 돼요. 이 시장에 절대 강자가 있느냐, 어떤 브랜드가 잘 팔리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대. 그건 뭐냐면 제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가도 돼요. 고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컨셉을 무조건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의 컨셉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는 그거예요. 미충족도가 높은 경우는 우리의 차별점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먹힌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고 있지 않으니까. 미충족도가 낮은 시장에 들어갈 때 이건 감성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쁨에 대한 기준은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취향이잖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USB 컨셉이 틀리다. 자,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분야에 왔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돌아서면 금방 까먹긴 할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이 컨셉을 만들어 보면 컨셉에 대한 얘기들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제발 좀 컨셉 보드를 만들어 보시라는 것을 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컨셉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컨셉은 팔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력도도 높여야 되고 호감도 높이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산업별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또 경쟁에 따라서 컨셉의 이 반응들이 틀리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을 끝내야 되는데 언능하고 좀 빨리 끝낼게요. 제가 2시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한계치에 들어간 것 같은데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끝내야겠죠. 컨셉을 정교하는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아이디어를 내서 컨셉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 컨셉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골라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컨셉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FGI를 보통 많이 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우리 대상 소비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서 어떤 부분에 반응을 하는지 어떤 부분은 안 좋게 생각하는지를 스크리닝을 해요. 그다음에 이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컨셉 보드라는 걸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컨셉에 의해서 제품이 아까 설계 도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뭐 컨셉을 개발하는데 아이디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또 쉽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변화시키거나 대체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좋은 컨셉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그다음 컨셉 보드에 대한 것들을 좀 드릴 텐데요. 요건 좀 되게 하드하지만은 어쨌든 컨셉 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컨셉 보드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여기 보면 코어 베네피트 프로포션 가장 핵심이 되는 혜택을 여기다 적으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성분 혹은 어떤 기술이 들어가서 너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땡땡 브랜드 이것이 컨셉 보드의 1번입니다. 뒤에서 한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사진이 있으면 좋지만은 컨셉 보드 상태에서는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량과 가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코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는 길게 쓰면 안 돼요. 코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걸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혜택 혹은 코어 베네피트에 대한 근거들 그거를 여기 설명 못한 거를. 그래서 컨셉 보드에는 형용사 서술해 주는 형용사를 가급적 쓰지 마셔야 돼요. 되게 팩트 중심으로 써야 되고 뭐 아직까지 감이 안 오겠지만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보타닉길 보라고 올리브영에 현재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요즘은 보타닉이라는 것도 아예 빼가지고 뭐 힐이라는 식으로 이제 BOH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컨셉을 만들 때 자연주의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자연주의의 최초가 아니잖아요. 최초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래서 자연주의를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바이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이 바이오 기술을 여기 활용한 건데 여기에 쓰이는 원료는 사실은 시방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의 시방은 꽃이 지고 나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씨가 모여 있는 그 방을 우리가 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방 자체가 준 어감 자체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시방새 뭐 이런 것들 욕처럼 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빼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식물 에너지 뱅크라고 이제 이거를 명명을 좀 달리했고요. 그거를 이렇게 브랜딩화 시키는 겁니다. 식물 영양의 플라센. 그러니까 동물에는 플라센타고 식물에서는 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자도 일본어에서 오다 보니까 좀 어감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라셉이라고 이렇게 좀 플라셉토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어원을 좀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분 자체가 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생기를 준다는 것이 이 컨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물 에너지 뱅크 이것도 꽤 길죠. 이것도 식물 에너지 뱅크에서 찾은 식물 영양액 플라셉이 피부를 차곡차곡 생기 있게 해줍니다. 가꿔줍니다. 자연과 생명과학이 만난 바이오 자연주의 화장품 보 이렇게 이 보 이거를 처음에 컨셉을 할 때도 어떤 부정적인 게 실제 나타났냐면 아 좋은 것 같은데 저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꽃을 꺾었을까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했다는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그게 아니라 이 플라셉토에 보면은 캘러스라는 게 있어요. 식물에 캘러스를 하나 띄어다가 캘러스를 이런 여기 보면은 그 컬티베이팅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화학 기술로 배양을 해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건데
마치 이제 꽃을 꺾는 것처럼 돼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다시 설명한 케이스죠. 그래서 컨셉을 통해서 좀 부정적인 거를 수정을 하고 또 긍정적인 모습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 이렇게 들어간 건 좀 더 과학적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가적인 것들. 첫 번째는 에너지 이게 영향액으로 쓴 거다. 그러니까 요걸 설명한 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성분이 피부에 어떤 생기와 활력을 준다. 그다음에 피부를 어떤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한다.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전문 집단하고 같이 공동 개발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부분이 되겠죠. 요건 컨셉 보드를 만들면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항목들인데 그냥 요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리닝을 이제 요 전문가들 통해서, 근데 이제 회사 내에서 여러분이 컨셉을 만들면 이 여러분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다음에 기술 실현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기업에서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건데, 요 표에 보면은 요렇게 고객 입장에서 이 가치 있는 이 컨셉을 가치 있게 느끼느냐, 아니면 구매 의향이 있느냐, 요 질문을 통해서 여기다 평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존 제품과 혹시 컨플릭이 생기지 않을까, 또 기존 어떤 경쟁 대비 우위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축을 그리게 되면 축 중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A면에 있는 거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도 높고 기업에서 높으면 빨리 시행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반대편에 있는 거는 아예 컨셉으로 이제 활용 가치가 없는 경우가 되겠고, B나 C가 이제 그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객이 느끼는 부분은 되게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인 부분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 출시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되게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경우는 여기에 어떤 투자가 더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떤 제품이 있었을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걸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하는 거고, 뭐 기업에서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진출을 안 한 경우예요. 근데 고객한테 가치가 없다는 건 뭐냐면 다른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불만족 요소가 있는지 절대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컨셉을 평가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차별성. 맨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차별성이 있느냐, 공감, 호감에 대한 점수인데 요 표를 그냥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 뭐 구성원들끼리 평가를 해보면 돼요. 그때 점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7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뭐 제품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다시 점수를 높이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컨셉을 정교화할 때 여러분이 판단 기준으로 이런 표를 가지고서는 어떤 뭐 컨셉의 일관성, 컨셉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뒷부분은 좀 정교하는 부분들은 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앞에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셉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새롭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컨셉 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서는 끄덕거리는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셔라. 특히 제품을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 어떤 뭐 좋지 않은 부분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그걸 수정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컨셉 보드를 활용했을 때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그냥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까지 좀 여러분한테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됐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없나요? 그냥 웃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나요? 예, 아까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이 여기까지인 거로 생각이 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6주 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브랜드 마이그레이션은 좀 내용도 좀 함축적이고 재밌습니다.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끝내고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저녁 시간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시간은 0.5초더라고요.